그러면 맛있는 음식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 봐요. 그 답사 다니시면서 드셨던 것 중에 네. 우와 이건 진짜 난 몰랐는데 이건 찐이다. 깜짝 놀랐네. 나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우리 그런 어떤 발견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럼 아니 이거 한 근데 3개만. 3개나요? 2개?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생각나는 거 하나. 저는 이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도 그런 가게가 많은데 1박 2일 답사 다니다가 돈사땡이라는 가게에서 돈사돈. 네. 뭐 다 검색하면 다 하는데 우리가 뭐 얘기. 그렇죠. 2008년이었나요? 9년이었나요? 하여튼 한 약 15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두꺼운 돼지고기를 그때까지는 소금이나 기름장에만 찍어 먹었는데 멸치액젓 멜젓 이런 걸 처음 봤어. 지금은 너무 흔하죠. 지금은 너무 흔해졌고 지금은 굳이 돈사돈에 안 찾아가셔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꽤 네. 있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처음 봤죠. 네. 그래서 태어나 처음 본 비주얼이었어요. 그게. 그때 우리들 표현이 머릿속에 폭죽이 터졌다. 맞아요. 예. 축제가 맞아. 펼쳐졌다. 육즙이라는 게 있구나 네. 이게. 아예 몰랐던 세상이 펼쳐져가지고 네. 그게 가장 임팩트 있었던 그렇죠.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사돈은 나도 사실 3대3 족구했던 그때 먹었던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별걸 다 기억하신다. 근데 기억 진짜. 근데 이거를 돈사돈을 누가 추천을 해줬냐면 그때 답사를 갔죠. 답사를 가서 형 1박 2일 촬영을 갈 건데 돼지고기집을 하나 가야 될 것 같아. 어디가 좋을까 하고 그때 마침 제주 KBS에 내려와 계시던 순환 근무로 오셨던 이동희 PD님께 여쭤봤죠. 여기서 이동희 PD님은 현재 JTBC 국장님입니다. 네네. 이동희 부장님. 우리 이동희 국장님이 그때 잠시 KBS 제주에 와 계실 때 네. 형 여기 돼지고기집 뭐 맛있는 데 없어? 뭐 좀 소개 좀 시켜봐. 저기 가면 있어. 뭐 여기 좀 가면 괜찮아. 내가 좀 좋아하는 데야. 그래서 간 데가 그 돈사돈이었는데 맞아. 그때 처음으로 그 근고기라는 시스템을 그때 태어나 처음 봤고 멜젓이라는 것도 처음 봤고. 게다가 사장님이 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주시고 네네네. 하던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걸 먹고 그때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전국에 그 너무 근고기라는 많죠. 게 네. 있죠. 네네. 네, 네. 있고 또 뭐 또 깜짝 놀랐어.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음식. 답사 다니면서 먹었던 음식. 밥사단에서 먹었던 음식. 저 개인적으로 저 통영을 좀 좋아하는데요. 네네. 이게 통영을 촬영 때문에도 그렇고 답사 때문에도 그렇고 여행으로도 많이 갔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최근 통영 답사 때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그 통영 분들 계실 텐데 서호시장에 가면 시락국집 있잖아요. 서호시장 시락국집 동네 옆 블럭에 보면 쫄복집들이 있어요. 쫄복. 네네네. 거기 2-3군데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어느 집이건 다 맛있어요. 네. 진짜 맛이 작년에 먹은 술도 깨요. 에이 그러지 마. 재영아. 진짜요. 재영아 그렇게는 진짜요. 설명하지 마. 그래서 술을 꼭 작년에 드시고 먹은 술은 작년에 깼어. 그래서 술을 꼭 드시고 가시라. 아니 전날에 이제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좀 가시라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시락국의 한 2배 정도 느낌 있는 거. 시락국도 맛있고. 사실 해장이 시락국이 되지만 유명하잖아요. 아니요 쫄복은 달라. 차원이 달라요. 아 차원이 달라. 진짜 차원이 달라요. 개국지는 어땠냐고 하는데 개국지 누가 먹어봤나? 이분입니다. 아 개국지. 네 개국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개국지- 김치 특집이었죠 그때. 그쵸. 개국지는 너무 맛있는데. 아니 그때 전국에 있는 김치를 저희가 이제 그쵸. 찾아가는 제가 특집이었는데 이제 맡은 게 이제 충청도에 있는 특색이 있는 김치였는데 네네. 그때도 개국지라는 걸 몰랐어요. 본인이 충청인이기 때문에 충청도 아유. 김치에 배속이 된 건가요? 그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나피님이나 우정 선배나 충청도라고 해서 충청도로 보내시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재영이는 어떤 김치 갔어요? 통영에 있는 볼락김치. 거봐 얘 경상도 그런가? 갔잖아.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관공서에 연락해가지고 네네. 개국지를 요번에 찾고 싶다. 그래서 추천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네, 개국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김대주도 처음 본 개국지라는. 저도 본 적이 없는 네. 김치인데 뭐 그래서 사실은 그때 갔던 데는 가정집이었어요. 개국지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 해가지고. 보세요. 이거 지금 나 서산 사람인데 개국지 안 먹어.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개국지라는 거를. 개국지 서산 사람들이나 알지. 네네. 굉장히 마이너했죠. 네, 사실. 근데 네네네. 가서 먹었는데 이거는 진짜 꽃게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끝났죠.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먹은 건 가정집 개국지였어요. 네, 가정집 개국.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야 니네 리액션이 되게 좋던데 내가 먹어보니 그쵸. 그 다를 정도는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 라고 많이 생각하신다면 이건 조금 사실은 그 동네에서 그냥 늘 이걸 하시던 분이 네, 해준 네, 걸 네. 저희 먹었으니까 원래 근데 맞아요. 진짜 약간 네네네. 너무 맛있긴 했죠. 문화 충격이긴 했어요. 그때 같이 간 출연자가 지원이 형이었는데 지원이 형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지. 그분 아이의 입맛이잖아요. 지원이 형은. 그렇죠. 지원이 조금만 비려도 안 먹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개국지 맛있었고 또 그럼 김대주 작가는 뭐 기억나는 답사 음식 뭐 없습니까? 전 사실 이런 거를 친구들도 가끔 물어보고 막 물어보면 전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나주곰탕. 응? 나주곰탕. 네. 뭐 저희가 촬영했던 집도 있고 뭐 사실은 다른 방송에 나온 집도 있고 있는데 화이트집. 화이트 집. 아 여기 써 있네요. 하얀 집이라고. 네네. 지금 뭐 자 나주시면 나와주셨고요. 네, 하얀 집. 네네. 근데 진짜 저도 약간 동감. 어, 나는 1등은 아닌데 야 놀라긴 했어요. 그 개운함과 네, 그 무슨 느낌? 이게 곰탕은 아시지만 나주곰탕이 약간 맑잖아요. 맑죠. 왜 그런 맛이 나는 거지? 그게 소고기 묵국과 곰탕의 사이 같은 느낌이죠. 넣는 재료가 달라서 하얗다고 맑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우유빛깔 국물이 아니에요. 맑은 국물입니다. 그리고 무도 들어가서 이제 시원하고. 토렴을 다 하시죠. 아, 예, 나주곰탕 진짜 깔끔. 네네네. 그쵸. 나주곰탕 진짜 맛있었죠. 그래서 한번 광주에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나주까지 한 차로 조금 이제 한두 시간 가야 되거든요. 제발 가자. 아침은 거기서 먹어야 된다 해서 거기까지 곰탕 먹으러 갔었어요. 아침 먹으러. 아, 광주에서 차를 타고 나주까지 일부러. 네. 그거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너무 근데 좋아요. 뭐 좋습니다. 나주시가 곰탕으로 유명한데 사고를 전혀 쓰지 않으며 일반 곰탕과 그 맛이 상당히 달라서 광주에 분점이 있었네. 아예 따로 명사에 나주곰탕이라고 부른다. 아, 광주에 분점이 있대요. 몰랐어요. 아니 광주에 분점이 있는데.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서울에도 나주곰탕 팔고 근데 팔아요. 광주를 가면 저희는 이제 답살 다니면 보통 광주 가면은 송정 떡갈비 같은 거 먹어보고 네, 그렇죠. 송정 그리고 떡갈비 타운이 있죠. 공룡빵? 그 샐러드들 사라다들 옛날 사라다들 공룡빵 있는데 그 먹을 거 많은데 아 여기 있네 공룡빵. 네네네. 공전제가 맞아요 공룡빵이라. 공룡제가 그리고 광주가 소고기가 유명하거든요. 맞아. 아 광주 고기 맛있죠. 네, 육회나 육사심이나 그 통닭집 양동시장 영동시장 양동일 거야. 양동시장에 통닭집 있지 않나요? 네네. 양동시장 양동통. 아 양동 통닭 있네요. 네, 양동 네. 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들 아신다. 거의 다 아죠. 당연히 아시겠지.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광주요? 아니 다른 데라도. 나피님은 없어요. 전 굳이 하나 얘기하라면 그거. 미나리 삼겹살. 아 저희가 청도 청도죠? 청도 버전. 네. 아 미나리 삼겹살 요즘은 많이들 드시는데 맞아. 청도분 나와주십시오. 청도분 나와주세요. 지금 6시 내 고향이냐고 지금. 왜냐면 이게 시작된 건 청도 미나리인데 그게 한때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미나리를 드세요. 먹죠. 그래서 캠핑을 가셔도 여러분 많이 미나리랑 같이 삼겹살 굽잖아요. 근데 오리지널이 뭐냐면 오리지널은 미나리를 굽지 않습니다. 생미나리. 네, 그거는 오리지널 버전이 아니고 미나리를 한제 미나리 그쵸? 이파리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을 주로 먹어요. 그거 대부분을 잘라서 그 생미나리를 익힌 삼겹살에 쌈을 싸서 먹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인생 삼겹살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삼겹살에 구운 그 육즙과 함께 저기 상큼한 미나리가 아삭하고 씹힙니다. 앨리스님이 생미나리에 싸야 맛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굽는 거는 이게 뭔가 이게 잘못 요즘 돌아가지고 물론 구워 드셔도 그 특유의 맛이 있겠지만 그 생 미나리와 구운 삼겹살을 같이 먹는 근데 요 버전도 맛있어요. 네, 요 맛도 맛있다. 괜찮다. 음. 네. 아, 야, 이거 나왔어. 장흥삼합. 장흥삼합 나왔어. 장흥삼합이요? 와, 이것도 머릿속에서 폭죽 나왔습니다. 이것도. 장흥이 장흥삼합은 이게 여행이었어요. 오렌지 해운이었나요? 그 배 타기 전. 네, 지금 맞아요. 없어졌을 거야 아마. 맞아요. 없었어요. 와, 장흥삼합 죽습니다. 그거 맞아요. 충격적인 게 충격이었죠, 장흥삼합을 처음 먹었을 때 그때도 주인 아주머니가 구워주셨어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처음 봤어. 뭐뭐뭐 올라가죠? 이렇게 말씀해 팬 주시죠. 위에 네. 소고기를 소고기. 구워주시고 그 네. 옆에 그 키조개. 관자죠. 키조개. 키조개 관자를 관자를 슬라이스해서 슬라이스해서 굽습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옆에 구워요.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하쇼 해가지고 딱 넣어줬는데 진짜 여기서도 세 개가 팡 터집니다. 또 폭죽이 또 폭죽이 터집니다. 네네. 뭐 별거 아닌 그거 합친 맛이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합친 맛인데
그냥 삼합이란 단어를 그때 사실 처음 들었고 그렇죠. 근데 그 뒤로는 다녀보니까 우리가 유행을 많이 시킨 것 같아. 네. 1박에서 지역 음식을 어쨌든 뭐- 방송에 한번 나오면 그런 가게들이 이제 또 많이 여기저기 유명해지기도 생기고 하고. 하니까 근데 와 삼합 예술이었죠. 아, 너무 장흥 맛있었어요. 바지락 비빔밥도 진짜 맛있었는데. 아 바지락 비빔밥 네, 거기 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이미 올라왔네요. 바지락 비빔밥은 어땠어요, 여러분? 바지락 비빔밥이 어떤 건가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게 예상외로 우리만 한다? 지금 그게 우리처럼 사실은 다닌 사람이 많이 없어. 가게에서 먹었나? 저희가 가게에서 먹었나? 바지락은 식당에서 네. 먹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아침 메뉴로 복불복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맛인데. 네 맞아요. 깃발 은지원 도망 사건 이거 아, 맞아 맞아, 저거. 이거야 이때야. 얘네가 맞아. 막 바닷가에서 배 앞에서 서로 뭐 난리 쳤던 이거 되게 웃겼었어. 네, 막 이야, 되게 미치겠다. 저 밑에 꼬막 탕수육 있잖아요. 꼬막 탕수육은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없던 음식이긴 했는데 맞아요. 꼬막 탕수육 뒷얘기 한번 풀어주시죠 그러면. 빨리 풀어드릴게요. 네 꼬막은 어디죠? 꼬막은 벌교죠. 해남 벌교인데 벌교에 가면 이제 꼬막 타운이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답사 가서 진짜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죠.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답사가? 그때도 대주 작가랑 같이 갔었나요? 네. 뻘배를 타고 있었어요. 뻘배 크리스마스 타고 빠져서 못 빠져나오고 네, 뭐 꼬막 캐는 것부터 하는 네, 거죠. 네. 그때 뭐 기억나시죠? 그때 승기가 뭐 네. 600만 원 용돈 신청했던 게 그 거길 거예요. 아마. 하나당 돈 네. 얼마 해줄게 네. 뭐 했던 곳인데 그래서 꼬막 한 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꼬막 탕수육이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 무슨 꼬막 음식 콘테스트에 나왔던 메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식당에서 레귤러하게 파는 메뉴가 아니라 특집 메뉴죠. 네, 특집 특집 메뉴. 메뉴여서 사실 우리가 없는 이제,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박 2일 게임하고 나면 상으로 주잖아요. 음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꼬막 탕수육이라는 메뉴를 넣었는데 몇 년 있다가 이제 해남에 다시 가보니까 벌교. 모든 식당에 맞아요. 그게 코스로 그냥 모든 다 식당에 이렇게 했었어요. 꼬막 탕수육이라는 걸 다 팔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근데 뭐 맛있고 네. 그 실제로도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한 음식이긴 하니까. 네. 그랬던 근데 그 이제 방송 나오면서 오히려 역으로 네네네. 그 동네에서 모든 코스에 이제 꼬막 네. 탕수라는 게 이제 맞아요. 들어갔죠. 예. 아,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꼬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요. 저는 그리고 중국집이요.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짜장면 짬뽕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뭐 중국집 좋은 중국집을 찾는 저만의 노하우가 아, 있는데 중국집 탐색도 답사 때 점심 급하게 먹어야 된다. 확률론입니다. 아 확률. 확률론입니다. 일단 군부대가 있는 쪽에 가면 네. 중국집 가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아 부대 앞 중국집. 네. 이게 그냥 확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여고 앞에 분식집이 맛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에 그렇죠. 대한 그게 높으니까. 예를 들면 전주의 베테랑 칼국수 같은 것들도 그냥 그 전주여고 앞에 있는 칼국수집이거든요. 그렇죠. 분식집이거든요. 예, 베트남 칼국수 먹고 네. 싶다. 그런 것처럼 부대 앞에 갔더니 중국집이 맛있더라. 군부대가 있는 음. 것들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정식집, 한정식. 한정식. 백반집? 한정식. 뭐 특정 백반집. 어디 집이 맛있다. 백반집. 그래서 제 기준에는 시군청 근처에 아 이건 100%입니다. 반경 500m 안에 아 요건 찐이에요. 요거 받아 적으셔야 돼요. 백반집은 요건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거의 실패가 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 이거 약간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인스타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쁜 집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어디 시골 가면 시청 군청 앞집 가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시청이나 군청이나 네. 혹은 뭐 면사무소 무조건 거기를 무조건입니다. 찍으시고 요렇게 근처를 한번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거기 있는 백반집은 대부분 맞습니다. 네, 요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계속 거기서 식사를 하셔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일단 살아남았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이게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근처에 가면 어쨌든 미팅할 일이 많지 네, 않습니까? 식사 미팅. 누구를 네, 만나야 되고. 식사 자리 네, 뭐 네,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군수님 식사 자리 아무데나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는 곳들이 대략 맛이 있을 확률이 높다. 네네네. 네. 확률이 높다. 네, 정도. 확률이 높다. 그런 거고. 아니 그럼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답사를 가면 보통 지방에 가서 네.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보통 묵어야 되는데 아, 1박 2일 답사 가면 저희가 뭐 아 부산 왔으니까 파카야트에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제작비라는 게. 답사의 비용이 또 한정돼 있습니다. 네, 비용 사실 무조건 싼 숙소를 저희가 이제 가성비를 가야 추구하죠. 되잖아요. 네. 싸고 그러니까 깨끗한. 예를 들어 지방 답사를 갔는데 싸고 깨끗한 숙소를 고르는 법도 있습니까? 요즘은 앱으로 보통 많이 하긴 하는데 맞아. 저는 앱으로 해본 적은 별로 없고요. 현장에서 아 앱을 안 씁니까?
앱을 당연히 쓰죠. 근데 네. 이제 국내 답사를 할 때는 시 단위에서는 그게 좀 통용이 되는데 네네. 군 단위, 읍 단위, 면 단위 쪽으로 내려가면 네네. 그게 데이터가 안 통할 때가 많아요. 많죠. 그리고 그렇죠. 뭐, 네. 모텔이라든지 호텔의 숫자가 많지도 않고 음. 제가 쓰는 방법은 네네. 일단은 군 단위, 면 단위입니다. 네네. 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SK텔레콤,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네. 롯데리아를 찾습니다. 어느 군단위의 읍의 기존이죠. 혹은 읍, 면 정도에서 네, 읍 단위, SK텔레콤, 네, 면 단위에서 가장 많이 있는 네네네. 이동통신회사. 이동통신 SK텔레콤이어야 돼요. 아, 무조건 SK 해야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SK. 여러분 적으세요. SK텔레콤 앤드 뚜레쥬르 말고 파리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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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십시오. 파리바게트. 그리고 그리고 하나를 더 하자면은 롯데리아? 아까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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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요 세 개. 세 개 중에 네.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세 개 다 있으면 대박. 세 개 다 있으면 거기가 완전 센터예요. 셋 중에 두 개 있으면 거기가 센터예요. 센터라 함은 네. 거기가 가장 번화한 곳이다. 아, 그쵸. 거기가 음. 가장 사통팔달의 요지이다 음. 하여 거기를 콤파스로 찍어서 네네. 반경 1km를 돌립니다. 네. 반경 1km를 돌리면 가장 깨끗하고 가성비 좋은 음. 숙소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야, 이거는 이건 경험이에요. 꿀팁이다. 이거는 꿀팁이야. 이거는 읍 사는데 맞는 말이라고. 지금 읍에 사는데 적용해 보니 정답입니다. 팁 감사합니다. 야, 이건 진짜다. 버스 터미널은 뭐 대박이죠. 사실 버스 터미널이 있으면 버스 뭐 터미널 어떤가요? 근처는 버스 터미널 근처. 버스 터미널 근처는 가시면 좀 김밥집이 대박입니다. 아. 아하. 버스 터미널에 가시면은 네네. 주변에 분식집이나 김밥집 찾아보시면 네.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거의 아,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여행 가시는 분들이 김밥을 실제로 많이 싸가기도 하시고 네. 그 차를 타시거나 타고 난 다음에 빠르게 혹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 네네. 분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밥집 같은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시골 버스 터미널. 자, 적으십시오. 버스 터미널 이꼬르 김밥집 쓰시면 되고요. 쪽집게 과외 받는 것 같다고. 휴게소 팁 같은 거 없나요? 휴게소는 어떤 어느 휴게소요? 휴게소가 좋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없나요? 휴게소 어느 휴게소가 좋은지는 지금 너 어느 지금- 휴게소까지 가봤어? 전 다 가봤죠. 너 한평 나비 가봤어? 가봤죠. 아. 그래? 고인돌 가봤어? 아, 고인들 많이 그래? 가죠. 나 최근에 데가 어디 있을까요? 가봤지? 나 진짜 다 가봤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휴게소 다 가봤는데. 휴게소는 우리 모두 다 가봤어요. 맞아요. 그럼- 맨날 근데 휴게소도 먹는 음식들이 트렌드에 이제, 따라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늘 항상 음식 같은 거 개발하시고 음. 그 피드백 받으시고 휴게소마다 맞아. 경쟁이 심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또 네. 실패 없는 게 네. 어디 가면 국밥이 맛있고 아.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한데 맞아. 저는 이거는 음식을 그걸 좋아해서 그런데 저는 불멸의 세트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불멸의 세트요? 네, 아, 제 휴게소에서 아무데나 아, 들어가서 이거는 어디 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휴게소에서 노트 필기 준비하십시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노트 필기 준비. 근데 뭐 이거는 휴게소에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너무 때. 애기 입맛인데 네네네. 말씀해 이거는 주십시오. 모든 휴게소에 다 있는 메뉴고요. 네네. 저는 라면과 돈가스를 시킵니다. 라면. 끓인 라면과 네네. 돈가스를 시켜서 네. 그러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그거는 그냥 고칼로리 세트 아닌가요? 인기 좋은 잘 세트긴 들어보세요. 하죠. 네네. 대부분 휴게소가 아니라 제가 아는 100군데 휴게소가 있으면은 99개는 다 있는 메뉴입니다. 아, 돈가스 무조건 있죠. 라면 없는 휴게소 없고 돈가스 네. 없는 휴게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라면 하나만 먹잖아요. 네. 끓인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 맛있잖아요. 네. 맛있는데 약간 살짝 모자라요. 부족하죠. 살짝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네. 단무지만 나고 살짝 부족. 게다가 출장이라는 게 살짝 힘들거든요. 그쵸. 보통 우리 출장 가면 평소에 고칼로리가 요만큼 먹으면 본능적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섭취하려는. 네. 그렇죠. 나도 그래 사실. 그때 돈가스를 시키면 한 스쿱에 밥이 나옵니다. 그쵸. 나오죠. 아, 그걸 많아요. 결국은 그걸 많아요. 아. 그래서 그것보다 많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 한 스쿱의 밥과 네네. 야채를 또 섭취를. 아, 그 작은 마요네즈에 버무린 그 야채를 먹는 걸로 그걸로 약간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상쇄시키고 네. 그 다음에 돈가스는 그래도 고기잖아, 튀긴 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맛있는 걸 해서 이제 이렇게 세트로 먹으면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비타민까지. 그렇게 되나요? 무기질. 그래서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는다. 아, 불멸의 세트? 이거 무슨 세트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휴게소 불멸의 세트. 네, 저분이 휴게소 한- 불멸의 준비한 세트라고. 알겠습니다. 이거 불멸의 세트. 한 번만 믿어보시고 여러분 뭐 사실 준비를 합니다. 그 라면에 공깃밥 세트나 만두까지 넣어서 세트 주시는 휴게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먹기엔 조금 뭐랄까 좀 아쉽거나 심심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휴게소를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돌아오기도 힘든데 아니 다음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최 작가님? 그때 배가 고파서 거기 들어와서 먹는 거니까 기왕 네. 먹을 거면 네. 맛있고 즐겁게 건강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네, 뭐 건강하게요? 식이섬유도 있잖아요. 아 야채 이게 있잖아요. 야채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휴게소에서 먹을 음식까지 우리 최 작가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너무 늦게까지 우리도 모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인사를 드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말고 군읍편 해달라고. 아 제주도로 오늘 안 털었네. 아 제주도요. 제주도는 한 회짜리입니다. 다음에 제주도는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몇몇 특정 지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답사해주신 최재형 작가님 마지막으로 그래도 구독자님께 말씀해 주시고 네 소감 오늘 좀. 처음 나와가지고 뭐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걱정은 되지만 좋은 경험이었고요. 구독자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뵐 일이 있을 때는 또 재밌는 거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들 안녕. 끝이라고 한번 해주세요.